10분 아니고 한 3분 안에요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분 안에, 아니 3분 아니고 한 5분 안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좀 이해력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강의를 했던 것을 3시간 넘게 4시간 동안 강의했잖아요. 이것을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한 번 설명한 것을 지금 10분 정도에 설명할 거예요. 이 10분 정도 설명한 것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설명을 해. 먼저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갑이 청약을 하는 것을 표의 자라가고 을이 상나간 것을 상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집을 파니까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은 집을 사니까 매수인이라고 하고 집을 파는 사람을 뭐란다? 매도인을 다른 말이 없으면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채무자라고 하고 매수인을 등기를 넘겨받으니까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뭐란다? 건물을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물건을 권리의 객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갑의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을의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 법률 효과를 등기청권, 대금 청구권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 행위와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민법 750조 불법행위, 민법 741조 부당이득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요건, 즉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 법률 효과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 아니죠. 법률의 규정이 아니죠.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한 개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로 하는데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단독행위와 계약이 중요하죠. 그런데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묻는 것이고 계약이 아닌 것은 단독행위를 묻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을 무조건 암기하죠.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서너 가지는 암기해야 돼. 첫 번째 매매, 매매는 계약이에요. 증여, 유증은 단독행위인데 증여는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런데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무엇을? 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법률 효과.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률 요건은 일단 법률 행위라고 놓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을 해야 된다. 성립할 때는 일반적과 특별히 있다. 일반적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행위라고 한다. 요식행위와 반대가 불요식이다. 특별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첫 번째, 혼인에 있어서 신고, 법인 설립할 때 등기가 있고, 유언을 할 때는 5가지 방식,
어음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란다? 요식이다. 즉 요식 행위를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한다고 얘기해야 된다. 특별과 일반적인 것을 묶어서 뭐란다? 성립이고, 하나도 없으면 뭐가 된다? 불성립이 된다. 즉 요식 행위가 요식의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다가 아니고 뭐다? 불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립을 한다? 그러면 뭘 본다? 효력을 본다. 효력에는 우리가 성립할 때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만 본다. 그런데 효력이 와가지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데,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있으면 취소,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몇 가지? 세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들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있으면 뭐가 된다? 유효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로 나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을 뿐인 것을 무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효란 말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야 돼.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성립하지 않는 것을 뭐란다? 꽝무, 아무것도 없다, 무라고 하는 것이고, 무하고 무효는 다른 것이다.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효력만 없을 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 순서대로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 나중에 공부해요.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오가 중요하다. 착오란 말은 효력 요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오란 말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지, 성립하지 않으면 착오라는 말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착오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은 뭐다? 특별 대리권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고, 조건하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은 유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그 다음에 여기 대리권, 허가, 조건, 기한, 동의가 없으면 일단은 뭐가 된다? 무효, 내지는 뭐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성립 요건을 묻는 것이고,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일반적 효력 요건을 묻는 것이고,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것을 항상 요식성을 갖추지 못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법률 효과는 결과이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결과인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법률 효과에는 등기 청권과 대금 청권이 있고,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률의 규정에는 불법 행위와 부당 이득이 있고, 법률 행위에는 단독 행위와 계약과 합동 행위가 있다. 따라서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를 포함해서 법률 행위라고 하고, 그런데 단독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한 것이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